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수도권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 부산도 6곳의 조정 대상 지역이 규제 범위에 포함이 됐죠.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립니다.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부산도 동래와 부산진, 연제와 해운대, 남수영과 일광면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규제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지역 집값 폭등이 문제였던 만큼 이번 대책이 수도권 지역에 한정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부산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와 분양 열기도 당분간 침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가격 하락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만 가속화된 상황에서 지역 사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지난 주말 부산역에서 위험천만한 인질극이 있었죠. 이처럼 철도시설은 테러의 목표물이 되기 쉬워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색되는 방치도 있었고 보안 상태도 허술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역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됩니다. 그런데 범행 전 이 남성은 대담하게도 종이에 싼 흉기를 그대로 들고 열차에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행 중인 열차 내부를 확인해야 할 철도 경찰은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 역사에 수화물 검색대를 설치한 지 2년. 검색대가 설치된 부산역을 찾았습니다. 2년 전 물품 검색대가 설치됐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용 횟수도 적은 데다 지금은 아예 어디론가 치워버렸습니다. 탑승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외진 공간에 먼지만 쌓인 채 놓여 있습니다. 호텔 지켜간 그만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행사가 테러가 상향됐을 때 장비는 단 한 대. 운영 당시 검색 횟수는 전체 철도 이용객의 0.6%에 불과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검색 대상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 탓에 수억 원짜리 고철 덩어리가 된 셈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건 보셨어요? 경찰관분들 서 계신 거 보고 확인했는데 실제로 제가 당해보진 않아서. 철도 경찰대는 이동식 검색대와 폭발물 탐지기로 장소 제한이 없는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역 보안 인력은 단 8명. 취재 당시 이들은 모두 창원 사격대회에 동원돼 부산역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얼마 전 대형마트 설립을 반대하는 전통시장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상생기금이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저희 부산 MBC 보도 이후에 시민사회가 문제의 대형마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생기금을 주는 행위 자체에 불법성이 없는지를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연제구 이마트타운의 경우 각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할구청이 행정적인 특혜를 몰아주면서 대형마트의 설립을 가능케 해줬습니다. 그 사이 대형마트는 수억 원 이상의 상생기금을 주겠다며 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장 등을 설득했습니다. 뭐 집회를 다 모고 그렇게 반발해도 결국은 대기업 반대 저희들은 뭐 돈 몇 푼과 상인들의 생계수단인 상권을 맞바꾸는 것으로 상인들 사이에선 상생기금이 살생기금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부산 MBC 취재 결과
실제로 상생기금이 말처럼 서로의 생존을 돕는 게 아니라 민원과 반대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전통시장을 옥죄는 입막음 수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상생협력, 이마트는 각설하라! 상생자금을 준 주식회사 이마트가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개설을 했다며 유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상생기금을 주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수사기관을 통해서 가리고자 한 게 오늘 고발의 내용입니다. 상생기금 자체를 금지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임성응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자성대부두를 2022년까지 비우고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 기업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추진에 다소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월 허치슨 터미널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자성대부두. 허치슨은 연장 운영을 신청한 상태지만 정부는 자성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을 오는 2021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산항대교 바깥쪽에 국내 운영사를 통합하고 자성대의 터미널 기능을 신간만부두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성대부두는 2022년부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재개발하는 방향을 굳혔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2022년부터는 부산항대교 바깥쪽에 부두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큰 재편의 일환으로 자성대 부두도 21년까지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허치슨이 부산항에 남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협상에 따라 운영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고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북항의 터미널 기능이 한 곳으로 모이면 물동량 유치도 보다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대형 선박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선석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얻는다 그러면은 항만의 더 기능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항 2부두의 하역 기능 재배치와 통합 시 민간 기업인 터미널 운영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은 해결이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부산항 운영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부산항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이번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한국해양대에서 이 총장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까지 가세한 비대위가 꾸려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국해양대 교수들이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총장의 불통과 무능한 운영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총장은 구승원의 의사를 정면 거부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교수들은 해양대가 그동안 외형에만 치중하고 교육과 학생 지원에 필요한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평가에서 부산 경남 지역 부동의 1위였던 학교가 한순간에 부실 판정을 받자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수 213명이 참가한 총장 사퇴 찬반 투표에서는 72.3%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상황이 빨리 개선되어서 제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까지 좋은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총장 측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서대는 수시 모집 차질, 인제대는 교수 비대위 출범 등으로 비상이 걸렸고 다른 지역 구조조정 대상 대학들도 총장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충격과 진통은 상당 기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 과정을 특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1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시내의 한 도매시장 A 유통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대형 병원과 대기업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고,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트나 식욕 판매업소 등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만취 상태로 25톤 트레일러를 몰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5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원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등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소주를 마신 뒤 지난 10일 자정쯤부터 5시간 동안 거가대교 위에서 25톤 트레일러를 몰며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방지하겠다며 상정한 조례안이 결국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당초 이번 272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면서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다음 회기에 재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단순 해외 시찰과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의원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상인은 지난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정책 부재로 금융공기업 몇 곳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산 금융중심지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려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